지난 시간에 서비스 서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비스 서버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에는 터미널이 적어도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STS, CMA랑 STS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터미널을 열고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미널에선 서비스 서버를 실행시켜 줍니다. STS. 그런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터미널을 열어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실행시켜 줍니다. STS를 안 해줬네요. 자,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예제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각속도와 그 각속도만큼 회전하게 될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3하고 1.0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3초간 1.0의 각속도로 로봇이 회전하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 예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이 속도는 라디안 퍼 세크 이고요. 라디안 퍼 세크이기 때문에 1초에 180도를 돌게 하고 싶다면 3.14를 입력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1초에 이제 180도 돈다면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1 언저리에 값을 집어넣어 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단위가 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고 3초간 1.0으로 회전하도록 해보면 이렇게 3초간 1.0의 각속도로 로봇이 회전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찍 끝날수록 좋다 그랬죠. 왜냐면 이 서비스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서비스가 또 리퀘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기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자, 이번에 뭐 다른 값을 넣어서 뭐 10초간 뭐 1.5로 해볼까요? 이렇게 돌게 하면 좀 더 빠르게 10초간 돌게 되겠죠.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잘 돌았네요. 그리고 다 돈 다음에는 성공적으로 다 돌았다라는 메시지도 보이고, 여기 서버 터미널을 보면 어떠한 각속도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 지금 로봇이 회전을 했는지도 이렇게 터미널에 표시되도록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예제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에 대한 코드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 다음 서비스 서버 순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주캠프 워크스페이스에 있죠. 여기서 src로 들어가서 지금 서비스 튜토리얼로 들어가게 되면 주캠프 로스 페이지에 서비스 튜토리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src 폴더 안에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로봇터닝 클라이언트 돼 있고, 두 번째 서비스 서버는 로봇터닝 언더바 srv 파일로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한 줄 한 줄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포트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제 예제에서는 토픽에서는 메시지라는 타입으로 두 개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msg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임포트 해줬고, 여기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레이저 스캔 타입의 메시지를 임포트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실 전에도 말해서 복습이 되겠는데요. 서비스는 주고받는 데이터 타입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임포트하기 위해선 .srv를 통해 임포트하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터닝 메시지라는 이 서비스와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퀘스트라는 서비스를 임포트합니다. 이름이 길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뒤에 리퀘스트가 붙은 걸로 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이 파이썬 파일 이름이 클라이언트 파일이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요청하니까 사용되는 서비스 타입도 리퀘스트가 사용되겠구나 라는 거 일단 짐작해 보시고 바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init 노드, 로그 인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것 같고요. 새로운 구문이 나오는데요. wait for service 라는 새로운 구문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서로 1대1로 통신하며 서비스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라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도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가 리퀘스트를 보냈다면 영원히 이제 애초에 없는 상태인데 서버가 없는 상태인데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그냥 무한정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 서버가 존재하는지 존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구문이 바로 wait for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wait for 서비스 안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 서버 이름을 들어가게 되고요. 성공적으로 이제 서비스 서버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바로 서비스 프록시를 통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그 구문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로 컨트롤 터닝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네요. 이렇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습인데 생성된 서비스 클라이언트 이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리퀘스트 할 서비스를 안에 넣어줘서 리퀘스트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리스폰스가 리턴 되는데 그 리턴 되는 값을 리설트로 받고 최종적으로는 이 리설트를 프린트하고 있는 것이 현재 클라이언트 예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터미널을 봐도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이제 success는 true 라고 하는 것이 리스폰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설명을 들어서 여기 이상한 값을 넣지는 않겠지만요. 이상한 값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시간을 넣어줘야 돼서 뭐 10초면 10초, 3초면 3초를 넣어줘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뭐 만초를 넣었다거나 뭐 200만 초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외 처리 그와 더불어서 지금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을 넣어서 숫자가 아닌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예외 처리를 제가 작성해 두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가 1.5707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놨는데 1.5707이 어떤 숫자냐 하면 파이가 3.14죠. 네, 3.14의 절반인 1.5707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5707이라면 1초에 90도만큼 도는 건데 이 정도도 사실 빠르죠. 그래서 1초에 90도 도는 것보다 빠르게 되면 너무 높은 각속도를 가진다 라고 해서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해놨고요. 이 발생된 예외는 밑에서 이 except를 통해서 뭐 큰 숫자인지면 이 arithmetic error를 받게 돼 있고 그게 아니라 뭔가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이상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로그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제가 프로그래밍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건데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while not lospy is shutdown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while 1과 비슷합니다. 근데 while 1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while 1이라고 해두면 로스는 종료돼 버렸는데 이 파이썬 파일은 예기치 않게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로스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스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is shutdown 이라는 이런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is shutdown은 true 혹은 false인 불값으로 리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shutdown이 됐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true면은 shutdown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not을 하나 붙였고 그러면 이건 로스파이가 그리고 로스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아래 구문을 반복해 주세요 라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while 1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로스 지향적인 이제 무한 루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서비스 서버 코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비스 서버 코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제 임포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srv에서 컨트롤 터닝 메시지와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퀘스트를 임포트 했죠.
이번 서비스 서버 파이썬 파일에서는 다른 부분은 같지만 마지막에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퀘스트가 아니라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를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를 보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컨트롤 터닝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안에 데이터 타입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전 시간의 복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 srv info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스 메시지 인포, 뭐 로스 토픽 인포, 로스 노드 인포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미널에서 로스 srv 인포 컨트롤 터닝 메시지를 입력해 주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 타입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 밑에 것은 제가 나중에 있을 C++ 예제를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고, 결국은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뭐 unsigned int 타입의 time duration과 float 타입의 angular velocity를 리퀘스트로 갖고 있고, 리스폰스로는 bool 타입의 success라는 이런 변수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칸막이가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구분을 해주는 그런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컨트롤 터닝 메시지 뒤에 리퀘스트면 리퀘스트를 붙이면 되고요. 리스폰스면 대문자 R로 시작하는 이런 리스폰스를 붙여주게 되면, 자, 첫 번째 일반 컨트롤 터닝 메시지는 이 전체를 담고 있게 되겠고요.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퀘스트를 임포트하면 이 윗부분만 임포트 하겠죠. 윗부분만 임포트를 하겠죠. 그리고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를 임포트하면 이 아랫부분만 임포트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분 지어진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에 서비스 서버 코드를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리스폰스를 제가 리턴한다고 얘기했는데, 앞서 클라이언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서비스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 서비스 안에 석세스 부분에, 이건 불 타입이니까 true를 집어넣어서 이 리스폰스를 리턴 해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리스폰스를 받아서 프린트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제가 구현해 두었죠. 자, 그래서 그 로스 srv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하면, 전체 서비스 리스트를 보고자 했을 때 로스 srv 리스트를 통해서 전체 서비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많죠? 이 중에서 뭔가 뭐 가지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보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뒤에 파이프라인을 입력하고 그랩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여기 안 적어놨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컨트롤 터닝 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C++용 컨트롤 터닝 메시지 하나와 이 로스파이용 컨트롤 터닝 메시지 두 개가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info도 있고 show도 있었죠. 이번에 info를 해보겠습니다. 로스 srv info 이것을 입력해주면 위에서 검색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어떤 리스폰스와 리퀘스트를 담고 있는지 서비스 타입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긴 이름을 가진 이 서비스 타입은 로스에서 기본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예제를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만들어둔 그런 서비스 타입이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 하면 주캠프 로스 베이직에 마찬가지로 서비스 튜토리얼이 들어가서 srv 폴더를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에 뭐 컨트롤 터닝 메시지 .srv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둔 그런 커스텀 서비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서비스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만 써주면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 안에 있는 CMake 리스트와 패키지.xml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링크로 대체했으므로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강의로 돌아가서 해당 링크 문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의 서비스 튜토리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모두 담은 컨트롤 터닝 메시지. 두 번째, 리퀘스트 부분만 담은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퀘스트 리스폰스 부분만 다음은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임포트 부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비스 서버이기 때문에 리스폰스만 필요하죠. 리퀘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리스폰스만 따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를 임포트 했다는 점 이제는 다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스 이닛 노드 로그 인포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서비스 서버를 생성할 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이거 서비스 이렇게 생성하는데 클라이언트 어떻게 했더라?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프록시로 생성했죠. 그게 아니라 서비스 서버는 그냥 서비스로 생성한다는 거. 그래서 로스파이다 서비스 다음으로 서비스 서버 이름 그리고 주고받을 서비스 타입 마지막으로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실행될 함수 콜백 이런 식으로 서비스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서비스 서버는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콜백이 실행되는데 이때 들어올 때마다 마치 센서 값이 들어올 때마다 콜백이 실행된다. 이전 토픽에서 subscriber와 비슷하죠. 그래서 subscriber 코드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로스파이.spin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로스파이.spin과 로스파이.sleep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제 지난 강의에 이제 넣어놨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서비스를 생성할 때 컨트롤 터닝 메시지를 넣어주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서버는 리스폰스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컨트롤 터닝 메시지 리스폰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컨트롤 터닝 메시지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모두 담은 서비스 타입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많이 실수할 수 있어서 제가 추가해 놓았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예제가 각속도랑 해당 각속도로 도는 시간을 리퀘스트 받아서 로봇을 움직이는 건데 우리 이전 토픽 시간에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줬죠?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토픽을 이용해서 로봇에게 토픽 퍼블리시로 이제 움직여야 할 트위스트 형식의 컨트롤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퍼블리셔 하나를 생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콜백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콜백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실행되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안에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통해서 어떤 로직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subscriber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위로 올라서 복습해 보면 타임 듀레이션과 앵귤러 벨로시티를 사용자 인풋으로부터 담아서 지금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request.angular velocity, request.time duration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종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 로직이 이전에 혹시 그 파킹 예제 제가 토픽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를 하나 내드렸죠. 로봇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센서 데이터를 계속 받아가면서 마지막에 충돌하기 전에 로봇을 정지시키는 그 예제를 제가 과제로 내드렸었는데요. 그 로직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직에 대한 설명은 우선 그 과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리스폰스 안에 success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success는 불 타입이고 위의 과정들이 모두 작동해서 이 라인까지 도달했다면 성공적으로 된 것이니까 response.success에 true를 담아서 이 response를 리턴하는 마지막 리턴까지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서버,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살펴봤고요. 제가 처음 시간에 가제부에서 모델을 스폰하고 모델을 지우고
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죠. 이때 사실 그 가제보에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 모델을 스폰하는 이 파일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wait for service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서비스 프로시를 생성한 다음에 이 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수들을 집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가제보에서 새롭게 뭔가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서비스를 받아서 뭐 이러한 리퀘스트가 오면 뭐 공을 리스폰 시키고, 이러한 리퀘스트가 오면 벽 색깔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모형해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이러한 여러 함수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는지에 대한 예제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전에 제가 가제보 로스를 런치시키면서 여러 로스 노드들도 실행되고 여러 로스 서비스들도 실행된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과제처럼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던 그 레퍼런스 페이지를 보시면서 나는 이 서비스에게 콜을 요청하는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나 잡으셔서 제가 해둔 것처럼 이렇게 함수로 구현해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원하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포맷은 제공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밑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가로를 통해서 실행시켜 보시면서 제대로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나를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라면 과제를 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엔 로스 서비스 중에서 서버를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로스 통신 방법인 액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